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주현입니다. 연휴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지난주 후반에는 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연준의 통화 긴축 공포에 이어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연 시장 흐름을 어떻게 짚어봐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ETF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금융시장 흐름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주 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 미국에서 지난주에 이벤트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목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1월 CPI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영상 보여드리면서 지난 12월 물가가 7.0이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한 7.3 정도 되더라. 그래서 계속 높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유가 흐름을 감안해 보면은 웬만해서 1분기 내지는 상반기 안에는 7%대 이하로 떨어지기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실제 결과치는 7.5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큰 폭의 물가 상승이 나왔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지금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3월 달에는 25bp 인상으로 시작을 하겠지, 이제 이런 전망들이 좀 우세했었는데요. 지금 FF 선물 시장을 보니까 지금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최소 6번 인상될 거다라는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 6회 이상의 금리 인상이 지금 예견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 지금 FOMC 회의가 7번 남았는데 거의 매 회의 때마다 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리고 3월달 회의에서는 어느새 50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93%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발표된 이 물가의 충격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가가 지난주 목요일날 좀 조정을 받았고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들이 또 이제 불거졌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저도 잘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좀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일단 이 중요한 거는 긴장 관계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한쪽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백악관에 설리번 하는 그 백악관에 있는 분이 러시아가 중국의 이 동계올림픽 끝나기 전에도 침공할 수 있다. 디데이로 2월 16일 이렇게 날짜까지 조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에는 많은 병력이 지금 배치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요번 그 긴장 관계에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와 동유럽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그 중간적인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압박이 좀 커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나토 가입하지 마라라는 푸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석유가스관이 유럽으로 가는 관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 패권 측면에서도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에게 좀 넘어가는 거를 러시아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러시아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좀 정치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다지기 위해서 항상 내부에 갈등이 생기면 외부로 이런 적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이 푸틴이 쉽게 긴장 관계를 늦추지 않을 거다.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지,
실제로 이제 전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과 그 보복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좀 협상에서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하루 이틀 내에 끝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긴장 관계 그러면서 또 이제 유가의 상승 압력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유가를 보시면 지금 93불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경기 여건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뭐 이제 그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서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경기 부양책들이 축소되고 있고 특히나 통화 긴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뭐 유가의 상세가 계속 갈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 축소, 공급 차질 가능성 때문에 계속 유가가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이 자체가 계속 인플레 압력을 야기시킬 수 있고 경기 여건 대비 더 강한 긴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기에 크게 다시 좀 부담을 주고 위험자산에 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정학적 리스크 두 가지가 지난주 미국 시장에 어떤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장도 뭐 코스피야 조금 그 보합 정도 약보합이었지만 코스닥 시장의 조정세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게임주 관련해서 지난주에 주가의 조정이 좀 많이 컸죠. 뭐 유메이드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유믹스를 유동화시킨 거, 유믹스 팔아가지고 돈 모은 걸로 이제 대부분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빈약한 실적이었고요. 전반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그 고밸류 부담들이 연초부터 금리가 상승하면서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3%대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 상승세가 이 와중에도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주에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목요일 날에는 한 1.6%대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이제 금요일 날 그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 얘기 나오면서 뭐 2년짜리, 10년짜리 모두 조금 상승폭을 줄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2년짜리는 주간 단위로 20bp 상승을 했습니다. 뭐 10년짜리는 3bp 정도에서 약보합 정도였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3월 달에 50bp 인상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게 회자되고 있다. 말씀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연말에 기준금리가 최소 6번 정도 인상되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다들 전망들이 좀 쏠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75에서 2% 정도가 연말 금리가 될 확률을 제일 높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2년짜리 금리는 거의 그 수준까지 근접을 할 거거든요. 10년짜리 금리야 뭐 경기에 대한 어떤 영향까지 같이 보겠지만 아직 단기 금리의 상승은 끝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1.5 수준까지 왔는데 적어도 한 1.75 정도 수준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금리가 다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이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좀 좁혀지고 있죠. 일단은 과거의 그 미국채 10년짜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번 사이클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전개될 것이냐라는 거를 좀 선반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번 사이클에서는 미국 기준금리가 직전 고점인 한 2.5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도 2%대에 안착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2% 중반까지 볼 수도 있고 뭐 3%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그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신채권 왕이죠. 뭐 그분이 이제 그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날 지금 어쨌든 2%대를 잠깐 맛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뭐 미국채 10년짜리가 2%대 위에서 조금 트라이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기 여건 자체가 얼마만큼 빠르게 악화되느냐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이제 꺾여 내려오는 이제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건지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목요일날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었는데 금요일 날에는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측치가 67.5였는데 61.7포인트로 상당히 빠르게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심리 지표들이 좀 악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미국이 코로나 위기에서는 좀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뭐 코로나 확진자도 좀 줄고 경제 그 정상화도 좀 진행되고 있긴 한데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또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게 좀 경기에 부담을 주는 부분들 여기다 대고 또 어떤 이런 지정학적 그런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까지 가세하게 되면 최근에 높아진 금리 상승세 그리고 이 연준의 긴축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 자체를 이렇게 꺾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인식이 뭐 위험 자산에도 조정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오히려 장기채 특히 미국채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연준의 금리 인상 흐름과 함께 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인지가 되면서 장기채 금리가 이제 꺾여 내려오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는 최근 흐름 감안해 보면은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자, 반면에 이 국내 채권 금리는 계속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영상에서 금리의 역습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최근에 국내 금리의 상승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와 연동된 대출 금리의 상승세의 어떤 위험성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도 금리가 3년짜리가 15bp, 10년짜리가 13bp 올라가면서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2.3%대입니다. 이게 국고채 금리니까 대출 금리에 연동되는 은행채 금리는 이보다 또 더 몇십 bp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신규 취급 기준으로 뭐 높은 데는 지금 5%대까지 진입을 한 데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신용금리는 더 그렇고 지금 6%대의 금리 수준을 감당해야 되는 주체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항상 저금리에 좀 익숙해져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높은 금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오고 또 최근에 대출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뭐 자산 시장에도 그렇고 경제에도 그렇고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우려들이 좀 들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거시경제 금융회의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너무 금리 상승가 가파르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 뭐 기획재정부, 또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한국은행이 이제 채권도 매입해 주면서 금리 상승세를 조금 이제 진정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내비치긴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추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이죠. 정부라기보다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 이전에 추경 규모를 확대하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조에서 35조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20조가 더 국채 발행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가뜩이나 미국 금리가 상승하는 마당에 우리 금리는 사실 이 정도 금리가 많이 올랐으면 국내 금리가 더 올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제 이런 압박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실물 경제도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꺾여 내려오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지금 현재 국내 금리는 전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ETF 포트폴리오 상에서 국내 채권을 이 주식시장 조정에 따른 약간의 해지 성격으로 편입을 했다가 저도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채권이 현재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 해주고 있고 오히려 이 수급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계속 금리가 좀 상승하는 압력들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당장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실물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가 좀 커지고 또 위험 자산들의 조정세가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면 이제 그때서나 뭔가 조금 반응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국내 금리도 한 2분기나 내지는 3분기 정도 가야 이제는 실물 경제에 대한 부담이 이 안전한 국채의 금리는 좀 낮추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정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화도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면서 다시 달러화의 강세가 좀 나타났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ECB도 지금 6월 정도에는 기준금리 인상 예상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하게 빠르게 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미국보다는 어쨌든 ECB의 통화 긴축은 조금은 강도가 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좀 달러가 좀 강해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환율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압력은 받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좀 윗단이 두터운 느낌 1200원대에서는 올라서지만 다시 조금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좀 그나마 이 와중에 이 외환시장까지 안 좋아지면 주가 빠져서 주식시장 약세 채권금리 올라서 채권 약세인데 환율까지 올라가지고 외환시장 약세면 이건 트리플 약세거든요. 그러면 경기에 정말로 엄청나게 안 좋은 징조인데 아직은 외환시장은 그래도 조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지금 1월 달에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났고 2월 중에도 그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준의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고 양적 긴축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뭐 올해 2분기 내지는 하반기에 가게 되면 환율도 그렇게 지금 윗단이 두텁다라고 장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정적이어서 그나마 조금은 시장의 어떤 패닉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외환시장 자체가 만약에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의 압박이 생길 수 있다. 요거는 계속 우리가 좀 모니터링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불안 심리를 반영해서 금 가격이 지금 다시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바닥에서 빠르게 반등했다가 다시 조금 윗단은 조금 막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주 시장 짚어드리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 한번 말씀 좀 드렸고요. 이어서 ETF에서 베스트 종목들과 워스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좋았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른 그 어떤 예대 마진의 증가, 순이자 마진의 증가죠. 우리가 이제 NIM, NIM이라고 하는데 이 net interest 마진이 좋아지면서 은행주 또 금융주가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경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고요. 여행 레저 섹터들이 지금 연초 이후에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화장품 섹터도 지난주에는 4%대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 화장품은 정말 몇 년 거의 코로나 이후에 계속 안 좋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마스크 쓰니까 화장 별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많이 줄어서 화장품 섹터 화장품 투자하고 지금 속 쓰리신 분 엄청 많으실 테고 저도 포트에 일부 있어서 지금 그동안 상당히 성과가 부진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빠져서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리오프닝 종목들로 관심이 좀 생기면서 화장품 섹터도 최근에 조금 ETF 가격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강, 소재 요런 종목들도 지난주에 좀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안 좋았던 종목들은 지난주에 보면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가 조금 안 좋았었어요. 차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에 조금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건 게임 산업 ETF, 뭐 게임, 2차전지, 메타버스 액티브, 2차전지 테마 이런 ETF 종목들이 5% 전후에 비교적 큰 낙폭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간 ETF 시장 동향까지 살펴드렸고요. 다음 주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 캘린더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도 사실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 지표와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지금 발표가 됩니다. 지금 아까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가 7.5%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너무 물가 상세가 좀 가파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다행인 거는 생산자 물가는 전달에 조금 꺾였거든요. 지금 그 전달에 9.8이 9.7로 꺾였고, 요번에도 보게 되면 전달 9.7보다는 예상치가 9.1로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생산자 물가, 좀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지표들은 약간 좀 고점을 보는 듯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함께 봐야 될 게 수요일 날 중국의 수출입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중국도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는 뭐 계속 낮은 수준이었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하고 조금 이렇게 연관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고점을 지금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요. 요번에 발표되는 1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도 전월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을 두고 가면 물론 이제 유가가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에 의해서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들은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절대 수준이 높으니까 이게 이제 연준에서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긴장의 끈을 이렇게 늦추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어쨌든 간에 꺾이는 게 안 꺾이는 것보다 낫죠. 지금 물가가 계속 그 우상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좀 고점을 치고 좀 속도가 낮더라도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생산자 물가가 조금 낮아져야 될 텐데,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나온다. 근데 지금 예상치는 조금 낮아지는 쪽이라서 과연 이제 이렇게 갈지 다음 주에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부담스러운 이벤트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요일 날 미국의 1월 FOMC 의사록이 지금 공개가 돼요. 1월 FOMC 의사록에서 그 양적 긴축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어떻게 나올지가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지금 대부분 시기가 이제 2분기보다는 하반기 정도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한데, 혹시 좀 빨라질 수 있다던가,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의 속도, 즉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게 현재로서는 소극적 긴축,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면 안 사주는 형태로 해서 그냥 자산을 줄이는 형태인데, 만약에 적극적인 긴축, 즉 보유채권을 내다 팔면서 도 줄일 생각이 있는 건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시장 한번 더 두드려 맞을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럴 가능성까지는 낮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연준은 지금 인플레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작년에 미리미리 좀 긴축을 서둘렀다고 한다면 완만한 속도로 긴축을 했을 텐데, 떼내 놀고 떼내 뭐 그냥 안도하고 있다가 물가 일시적이야 이제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매우 급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의사록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7일날 목요일날은 그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연설이 있는데, 이 제임스 블러드가 지금 현재 연준 멤버 중에서 가장 그 호키시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7월까지 100bp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3월달에 50bp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FOMC까지 3번 남았는데, 3번의 FOMC에서 100bp를 인상하려면 한 번 회의에서는 50bp를 인상을 해야 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50bp 인상이 부담스러우면 FOMC하고 FOMC 사이에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목요일날 지금 연설한다고 하길래 얼마나 세게 또 얘기를 하실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이분의 말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 ETF 영상 보내드렸고요. 쭉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속도와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군사적인 충돌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싫은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상황은 사실 상당한 어떤 공포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절에는 사실 무리하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요. 불확실성이 다소 거치기를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 투자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